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도 퇴임 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브루스 윌리스도 전두 축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현재 몇인가요? 또는 부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노인 인구 기준으로 한국의 치매 유병률은 60세 이상 인구의 7.24%, 65세 이상 인구의 10.33%로 추정됩니다. 80세 이상에서는 20.89%, 85세 이상에서는 38.96%입니다. 본인이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 젊은 분들이라도 결혼한 부부의 양가 부모가 80세가 넘으면 4분 중 적어도 1분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내 가족 아니면 나의 이야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치매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며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자신과 주변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어느 소설에 나오는 아들의 눈에 비친 치매 어머니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부엌에 커피를 끓이러 갔다가는 사과 주스와 감자 껍질을 들고 왔다. 우체통을 보러 간다고 하고서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거실에 간다고 해놓고는 숲으로 이어지는 뒷마당에 서 있었다. 전화가 울리면 초인종을 향해 달려갔다.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놓고 그걸 보며 얼음처럼 차갑구나. 입을 열 때마다 의도와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치매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놓고도 까먹어버리고 10분 전에 했던 말을 기억 못하며 오전에 장을 보고 잊고서 또 장에 가려고 나서기도 합니다. 병이 더 진행되어 망각이 심해지면 무엇으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지도 몰라서 양치액으로 입안을 헹군다면서 세제를 마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치매 증상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커피를 끓일 수 없게 되며 리모컨 조작을 못하고 계산을 못하며 정말 간단한 문제도 해답을 찾지 못해 쩔쩔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남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며 병이 더 깊어지면 결국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간수하지 못하며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방금 말한 증상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성격이 변하고 변덕이 심해지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특히 밤에 불안해하는 등의 증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들 치매가 아니어도 잘 까먹는데요. 고령의 노인이 이름을 못 외우는 건 정상이므로 그 정도를 성급히 치매 신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하고 달라서 경험을 기억에서 불러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일상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에도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기억 재료의 보관과 재생산 과정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만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치매는 60세 이하에서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중요한 소통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2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입히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눈을 맞춥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 대신 무엇, 누구, 어떻게, 어디서로 질문의 문을 엽니다.
부탁을 할 때는 환자가 그 부탁을 실행하기 직전에 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가 지금 이 순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과거 관심사, 습관, 취미를 대화의 소재로 활용합니다. 실수를 바로잡아 줄 때는 최대한 조용히 소리 죽여 말합니다. 늘, 절대, 원래는 같은 책망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환자가 싫어하는 말은 꺼내지 않습니다. 환자 앞에서 속닥거리지 않습니다. 어른한테 말하듯 합니다. 환자가 자기 상황을 모를 것이라고 함부로 예단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이 블라우스 새로 샀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거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네. 왜 모르세요? 머리 깎으셨어요? 지금 몇 시예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 드라마 보실래요? 방금 말씀드린 말을 치매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치매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블라우스 예쁘다. 처음 봤네. 아빠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산책 갈까요? 재밌네. 난 몰랐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몸은 좀 어떠세요? TV에 볼 만한 거 있나 한번 틀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치매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할 수 있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에게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식사는 간소하게 차린다. 어두운 색깔을 식탁에, 밝은 색깔의 그릇을 사용하고 여름에도 조명을 밝게 한다. 식사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면 환자가 집중을 잘 할 수 없다. 환자가 식사할 때에는 최대한 동작을 멈춘다. 주변 환경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색깔이 진한 가구를 배치한다. 치매 환자에게 다가갈 때에는 뒤나 옆을 피하고 앞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코앞까지 가기 전에 미리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치매 환자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는 그 물건의 이름을 말한다. 바닥에 어두운 색깔의 매트나 양탄자를 깔지 않는다. 치매 환자 눈에는 그런 것들이 공포를 조장하는 검은 구멍처럼 보인다. 계단 모서리에 색깔을 칠하거나 줄무늬를 넣어서 잘 보이게 한다. 집안이 항상 환하도록 살핀다. 특히 햇빛이 많이 들도록 한다. 환자가 창가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물론 환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다. 안과에 자주 들러 환자의 눈 상태를 점검한다. 이제부터 치매의 다양한 형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는 환자의 70%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알츠하이머병은 55%이고 나머지 15%는 다른 형태의 치매, 주로 혈관성 치매를 동반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병을 두 종류, 즉 초록이 발병 형태와 노년기 발병 형태로 구분하며 65세가 경계선입니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록이 발병 형태는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 매우 드뭅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형태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의 약 15%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용하지만 잦은 뇌경색이나 큰 규모의 뇌졸중이 뇌 조직의 여러 곳을 망가뜨려 일어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발병하지만 그 주변 부위는 아직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환자가 악화되어가는 자신의 상태를 더 오래 의식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실수를 지적하면 진심으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 환자는 문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차릴 때가 있고 또는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기 질병을 더 오래 의식합니다. 파킨슨병 치매 또는 루이체 치매. 치매의 약 5%가 파킨슨병 치매 또는 루이체 치매입니다. 파킨슨병 질환이 시작되기 전 또는 발병 후 1년 안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루이체 치매라고 부르고, 질환이 시작되고 1년 이후에 인지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이 반드시 치매를 동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떨림병 환자의 60에서 70%는 치매를 앓지 않습니다. 이 치매는 정신적 기능이 심하게 요동치는 특징이 있는데 환자의 93%가 환각이나 환자의 50%가 환청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집에 짐승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를 합니다. 운동장에도 일어날 수 있어서 걸음이 뻣뻣하고 등이 구부정하며 동작이 느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걷습니다. 전두축두엽 치매. 치매 환자의 약 5%를 차지하는 전두축두엽 치매는 다른 치매와 달리 기억장애보다는 인성변화, 행동장애, 언어장애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따라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며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문제를 겪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만사에 무심해지고 유생을 소홀히 하며 의욕을 잃습니다. 환자가 아기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강박적으로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다시 정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의 공통점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인데 이상하게도 알츠하이머병과는 다르게 계산은 여전히 잘합니다. 혼합형 치매. 두 가지 이상의 치매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함께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병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독성 효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매우 희귀한 질병 탓으로 다른 형태의 치매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매 현상의 원인은 뭘까요? 노인의 경우 신체 질환이 치매 현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리면 일시적으로 가벼운 건망증과 불안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도 심한 건망증이 유발됩니다. 심리사회적 문제도 치매 현상을 일으키는데 많은 노인이 이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이내 마음이 무너져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도 정말로 많습니다. 외로움이나 충격적인 일도 치매 증상을 부추길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무엇보다 치매 위험 인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뇌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체중은 혈압과 혈당 수치를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치매 위험 인자를 미리 알고 예방하면 건강한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증상,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중요한 소통 규칙, 치매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할 수 있는 말, 치매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 만들어주기, 치매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 내용의 일부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의 저자인 휘프 파이서는 네덜란드 최고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노인 심리학자입니다. 치매의 모든 것은 40년 가까이 치매를 연구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쓴 종합적인 치매 안내서로 치매의 종류와 행동 유형, 증상, 원인, 오해, 치매에도 잃지 않는 능력, 치매 환자를 돌볼 때의 일반 팁과 문제 행동 대처법 등 유용한 정보 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치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내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